이번에는 영어 어휘 중에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는 분석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를 살펴봅니다. 위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앞에서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관계형용사 등의 수식 기능어로 또 상황어구 앞에서 나름의 관계사로 작용한다고 규정한 문법 용어가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구문의 의미 표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상황이나 대상은 선택에 적용될 어떠함이나 어떤 것이고요. 판별 규정은 판단에 따른 의미 지정입니다. 영어 표현에서의 위치는 구문이 형성될 때 어떤 역할과 개념으로 개입되는 것일까요? 예문 1의 표현에서처럼 대상 앞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수식일 경우 의문형용사로 취급하지만 예문 2에서와 같은 표현에서는 위치가 대상에게 의문 수식을 하는데도 관계형용사로 다루고 있고 예문 3에서의 위치의 쓰임은 수식 대상이 없는 상태로 주어로 쓰이면서 의문대명사로 분류됩니다. 예문 4에서의 위치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예문 5에서의 위치는 오브와의 관계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예문 5에서의 오브 위치가 하나로 묶인 채로 소유관계 대명사로의 역할 기능을 한 것이면 예문 6에서처럼 오브 위치가 그 소유격 그대로 위치 이동을 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또 예문 7에서의 위치가 전치사의 목적격이면 예문 8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위치가 쓰인 구문을 살펴보며 이 어휘의 문법적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기본적으로 의문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의문사로 취급되지만 본문 1의 경우 품사적으로 의문형용사에 해당한다면 예의 앞에서 형용의 수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미상으로 볼 때 이치의 수식을 형용수식이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문 1에서 더가 하는 역할 기능은 대상을 독자적인 그런 유형이 되게 하는 수식을 했는데 뒤에 이어진 종속절 위 슈드 고의 의미로 대상을 특정화해주는 관형의 수식을 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어휘를 문법적으로 관사라고 규정해두고 A의 부정관사와 변별해서 정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문 2에서의 위치도 같은 통사적 위치에 있으므로 더가 그렇듯이 위 슈드 고의 의미로 관형으로의 수식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해석 기준은 의미에 따르면 히나 위가 그 길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 히는 노즈 상태이므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종속된 수식절의 주어 위 역시 그 길을 아는데도 이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길을 구체적으로 지정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치로 다루는 의문사항은 해석에 따르면 잠재적 판별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 의문사항을 담아 어느, 어떤 등으로 외의를 수식하는 기능어로 작용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치에 의한 수식은 위치의 의미로 모양이 꾸며지는 형용의 수식이 아닙니다.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태가 덧씌워지는 것이므로 관형 수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본문 이 같은 표현에서는 화자가 판별을 요구하면서 위치 속에 담겨있는 잠재적 판별사항들을 표층에 드러낸 구문입니다. 이 구문의 위치를 목적어 자리에 두어 평서문화해보면 평서문화된 예시일 어휘나열에서 위치는 심층적으로 티오어 커피를 염두에 두고 발화된 선언어입니다. 즉, 위치로 판별을 선언하고 판별 대상을 티오어 커피로 나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어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로 발화된 것이므로 두 대상은 상반적 선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치의 발화에는 어느 하나를 택해서 그렇지 않은 것과의 구별을 내포합니다. 이렇게 분석되는 어느 하나의 의미로 위치가 의문대명사 작용을 하는 구문이 예문 2 표현입니다. 예문 2에서의 원을 표층에 드러내 복원해도 같은 의미가 전해지겠지만 본문 1을 원의 생략으로 이해한다면 왜 생략해서 발화하는지에 의문이 남습니다. 화자에 의해 위치만이 선택되었으면 대화의 초점을 원이라는 대상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요구하는 판별 그 자체를 핵심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구문들은
그 두 가지 경우를 변별해 보게 해줍니다. 예문 3의 경우 예이라는 대상을 위치가 수식하므로 해거는 외의가 되고 따라서 판별되는 대상이 관점이 되겠지만 예문 4와 5의 경우는 위치 자체가 해거인 구문이므로 따라서 판별 그 자체가 관점이 됩니다. 형태적으로는 분리되었으나 의미적으로는 결합된 이 본문 3에서 이치의 문법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 순으로 나열된 5형식 부여 구문이고 연계절에는 2형식 유형 구문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구문은 콤마에 의해 분리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는 종속도, 수식도 아닌 순차적 의미 표현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콤마가 서로를 독립구문으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치가 관계적 개입을 할 때 두 구문 서로를 의미적으로 연속되게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앞구문 전체 혹은 일부를 되받아서 연계한다고 본다면 형태적으로는 예시 이와 같은 이동현상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속절 앞에 위치된 위치가 구문을 접속하기 위해 이동되고 보어 자리에 흔적을 둔 이 구문이 되었다면 심층적으로는 보어였던 이동 이전의 위치가 나스 부정을 받는 꼴이므로 이치 자체는 부정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주절로 상황을 설정만 하고 부정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위치의 이동 선언으로 설정된 주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의미를 덧붙여 서술하는 구문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형의 위치를 위치 이동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구문 앞에 어떤 선언도 없는 평서문은 상황이나 대상의 설정만을 위한 문형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치가 주절의 내용 모두를 대신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종속절의 낫위치 보어는 의미적으로 앞 구문으로 드러나는 설정 상황 모두를 부정하는 꼴이 되므로 설정된 상황으로의 표현 의도 자체를 없애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치가 앞에 주절을 재지정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발화되는 순서 그대로에서 화자의 표현 의도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주절에서는 그녀를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설정한, 즉 바보라고 생각하는 상황 판단에 대해 일치이하는 판단의 결과로 나타난 판별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치가 하나의 구문 앞에서 판별을 선언하는 관계사로 작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문의 성격을 선언해주는 보문소로 발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치의 역할은 판별을 선언하고 그 판별의 결과에 해당하는 구체화 구문을 이끄는 것이므로 예문 3의 우리말 해석처럼 인지되어야 합니다. 위에 의해 바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판단 결과의 구문을 이끌어주는 보문소 역할로 이치가 접속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본문사에서는 위치가 이른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 표현의 해석에 따르면 오버룩 더 레이크는 위치 뒤에서 대상이 어떠하다라는 상태 서술 수식을 하고 있어서 주어 하우지즈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이 됩니다. 영어에서의 모든 수식 관계는 대상을 두고 전후에서 발생하는데 수식의 위치가 바뀌면 서로의 의미작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상 앞에서 전치 상태로의 직접 수식은 보이는 형상의 의미로 형태 수식을 하지만 대상 뒤에서의 부가 후치 수식은 보이는 형편의 의미로 상태 서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대상과 대상이 어떠하다, 어찌하다 사이에 발화된 위치는 다루고 있는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하우지즈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겠다는 선언으로 위치를 발화한 후 판별되어질 내용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다음 본문 5와 같은 고어2 표현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본문 5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고어2의 이 주기도문에서 위치는 앞에 대상인 파더와 콤마로 분리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분석하는데 이 표현에서와 같은 콤마의 사용은 수식관계를 끊고자 함입니다. 예문 1에서의 위치 이하의 서술은 아워라는 소유 수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파더의 보이는 형상을 어찌되네 관형자료 삼아 아워의 소유 수식과 함께 주어를 수식해줍니다. 이에 반해
콤마로 분리된 예문 2에서는 위치 이하 서술 내용이 아워라는 소유 수식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보이는 형편, 즉 어떠함을 아워 파더의 노인 처지로 부가해 줍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두 구문이 주는 표현 의미를 도출해보면 예문 1에서는 파더를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존재로 보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로 판별되는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문 2에서의 파더는 육이 아닌 하늘의 존재로 판별해서 부르는 대상으로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로 판별하는 규정을 한 것이 됩니다. 다음에 예문 3과 4, 두 표현은 예문 3의 더 보기 어제산 책임을 전제로 발화되었고 위치 이하로는 그 책을 읽었음으로 판별해 규정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예문 4 표현의 경우는 위치 이하를 더 관사의 관용자료 삼아 규정 수식을 하고 있어서 예문 3의 계속적 용법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치는 상황이나 대상이 판별되게 하는 구문을 이끕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본문을 보면 he was born은 앞 선행사인 더 하우스를 판별되게 하는 규정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본문의 경우 콤마이에 분리된 표현으로 이치가 인의 대상, 이른바 목적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용법은 하우스를 어찌됨으로 먼저 대상화해두고 위치로 그 집을 다시 그가 태어났으므로 속성화하고자 인을 전치해서 계속형을 만듭니다. 반면에 콤마가 없는 예문 이 같은 제한적 용법형의 경우 인 위치 이하는 더 하우스의 더가 수식한 판별 규정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상의 속성을 이용하는 상태어로 작용하므로 판별 선언의 이용까지가 더의 자료로 하우스에 관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던 이라는 과거 사실로서가 아니라 태어났다는 이라는 과거 사실로의 선언이 담긴 해석을 놨습니다. 참고로 예문 3은 인을 후치시켜서 그 집에서의 태어났음만을 의도해 인을 결과 상태로 표현했고 예문 4는 에어에 의해 태어남의 발생 이치가 의도됩니다. 콤마에 의한 표현이 선행사와의 수식 단절임을 이해하고자 예문 1에 더에 이미 관용되었을 내용을 집 팔았음으로 가상해보면 더 하우스는 작년에 팔린 집이고 인 위치 이하의 접속 구문은 콤마에 의해서 분리되었으므로 앞의 어구와는 수식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더가 이미 전제된 의미를 관용 수식의 자료로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더의 수식으로 관계하지 못하도록 콤마로 끊어 발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에서는 예문 1의 더 하우스가 인 위치 이하로 의미 지정된 집일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본문의 해석도 작년에 팔린 집에서 그가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7 같은 이치와 오브 전치사의 결합은 다른 전치사와의 결합과는 달리 형용사적으로 분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 해석의 편의에서 나왔을 뿐 결코 각각의 어휘에 충실한 개념적 접근은 아닙니다. 제시한 1과 2, 두 예문은 형태적으로 오브 위치가 디 오서스를 두고 위치 이동을 한 꼴이지만 두 구문의 수식 관계를 보면 주어가 전혀 다른 수식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브 위치 없이 발화된 표현일 경우 작가가 유명하다는 단순 사실로 대문자로의 독자화에 관용됩니다. 그렇지만 오브 위치를 삽입해주는 표현 선택은 소설 작가가 유명하다고 판별해 특징을 부여하는 셈이고 예문이는 단순 소설을 오브 위치 삽입으로 소설 쓴 작가를 유명하다고 판별해 작가에게 특징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오브는 행위나 상태의 발생자 혹은 발생처를 지정하며 그것의 출처를 한정해주는 상태사입니다. 오브의 쓰임을 보면 기인물 오브 기인처의 관계에 개입하기 때문에 나블즈는 오브로 출처화된 위치 이하로부터 생겨났다고 규정된 것이므로 대상에게 어떤 의미가 관용되려면 관사로의 수식 어휘가 있어야만 하는데 나블즈는 관용 수식을 해줄 어구가 표층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아무런 수식이 없는 주체 앞에는 무관사가 그 나름의 역할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면 태생적인 자기 유형임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의 독자적인 그런 유형과 같은 수식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문 1과 2 표현은 이런 수식 관계로부터 각각의 심층적 주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오브 위치가 발화되는 것을 어떻게 변별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예문 3에서처럼 더 루프 이즈 레드가 표면상 아무 보문소 없이 더 하우스를 후치 수식했으면 지붕이 빨갛다라는 하나의 설정된 상황으로 더 하우스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자가 오브 위치를 각각 다른 위치에 삽입해서 발화했다면 다른 판별 규정을 근거로 들어 더 하우스의 유형을 밝힌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문 4에서는 집을 판별할 때 지붕색으로 말한 것이고 예문 5는 지붕을 색으로 판별해서 집을 규정한 셈입니다. 결국 오브 위치의 결합은 오브 앞에는 적용 대상을, 위치 뒤에는 판별 자료를 나열한 것이라고 변별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문 4에서의 오브 위치는 지금까지의 분석대로라면 소유격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소유적 표현은 오브 위치가 아니라 예문 6 표현처럼 소유로 식별해주는 후즈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어휘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출해본 위치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위치는 어느 하나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시키는 판별적 기능을 합니다. 둘째, 위치의 판별 기능은 상황이나 대상의 어떠함을 선언하는 데 작용합니다. 셋째, 위치는 상황이나 대상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판별자료 구문을 이끕니다. 이제는 도출한 위치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판별에서 규정 지우는 위치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